자, 이제 고맙습니다. 네. 정신과 학회 오늘 발표자로 나서 나왔습니다. 제목은 존재, 무상, 무학, 공인데 이제 존재가 무엇이냐라고 해서 상이 없다, 하가 없다, 그래서 공이다 하는 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시는 개체성과 정의성의 연결이 있어서 특별히 메모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나름대로 깨달음이라는 산의 정상을 각자 다른 등산로를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누구는 기독교, 힌두교, 우리 같이 참나찾기 이렇게 루트를 타는데 각자 다른 위치에서 나름대로 이 고민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조금 제가 표현하는 발표하는 것들이 와닿을 수도 있고 안 닿을 수도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불교 베이스로 해서 뭐 경제학과 나오고 또 회사 다니면서 미국에 MBA 유학도 갔다 오고 경영학 박사를 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안 와닿는 거고요. 또 일반 스님처럼 뭐 참선을 해라 화두를 잡아라 이것도 제가 안 되는 거니까 저희 그 참나에 접근 방식은 완전히 이성적인 논리적인 과학적인 이런 접근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익혀오면서 확신을 가진 내용들을 쭉 발표 목차로 잡아봤는데 또 스펙트럼이 넓어요. 넓은 이유는 여러분 각자가 다른 위치에서 고민하시기 때문에 어디에 걸릴지가 모른다. 그래서 스펙트럼 넓게 잡았고요. 순서대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존재가 무엇인가, 존재는 과연 실제하는 것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아니구나. 그러면 그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몸뚱이 나, 윤회하는 나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존재도 아니고 나도 존재하지 않다면 실제로 진짜 나는 참나는 어떻게 되느냐 해서 참나 탐구로 들어가는 이 3단계의 접근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존재가 이제 현존하에 있다, 실제로 있다는 내용인데 요 실제로 있다는 게 조금 애매해요. 그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과연 존재가 있는가? 개미한테 100m 떨어져 있는 야구공은 개미한테 존재하는가? 개미한테 100m 떨어진 저 공은 야구공은 존재하는가? 가을 단풍이 생명인 개한테 존재하는가? 10만 년 거리에 빛이 오는 저 별은 지금도 존재하는가? 이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애매하죠, 그죠? 왜? 이 개체로 보면은 없어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보면 있는 거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결론. 그래서 우리가 감각기관의 성능을 갖고 보면은 눈의 성능을 만약에 엑스레이 성능이다. 또는 눈의 성능이 양자명이라면은 저 예쁜 미녀는 고의 그림은 존재하는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존재하느냐 아느냐는 것은 우리 현재의 판단은 우리의 감각기관에 또는 정복된 감각기관 성능에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실상은 존재하는지 아닌지 모르지 않느냐. 그러면은 감각기관의 성능에 따라서 그러니까 개 입장에서 개미 입장에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저 존재는 있는다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없는다고 하니까 있는 거죠. 야구 보면. 그래서 표현을 이제 비유, 비무라는 표현을 일단 썼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현재 상태에서 보면은 비유, 비무. 이 개체 입장에서는 있다고 할 수 없고 없다고 할 수 없고. 다르게 보시죠. 자, 모습은 모두 변해요. 예를 들어서 눈앞에 보이는 이 사과가 과연 존재하는가? 사과가 존재하는가? 실제로 사과를 보면은 사과 속의 성분인 전자가 움직이는 시간은 100경분의 1초랍니다. 그러니까 사과 속의 세계는 100경분의 1초 단위로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순간순간 이 사과의 구성 성분이 바뀐다. 그럼 이 사과가 내 눈을 통해서 신경을 통해서 뇌에서 인식되는 순간 이미 그 사과는 없어진 거죠.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순간순간 바뀌는데 무엇을 붙잡고 이것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다고 없다고 하기는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비유, 비무 같은 표현으로 넘어갑니다.
있다. 그 다음에 모든 곳에 다 있는 것은 존재하는 거야. 모든 곳에 다 있다. 모든 곳에 다 있으면은 경계가 없는 거죠, 그죠? 이것과 이거 아님이 나눠져야 이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 아님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경계로 이것과 아닌 것으로 나누고 그래서 이것이 존재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도 그렇다 없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도 비유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 앞에서 감각기관에 따라서 바뀌는 거, 모습이 변하니까 바뀌는 거, 모든 게 다 있는 거 볼 때 우리는 있다고도 하는데 실제를 보면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그것도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도 할 수도 있어요. 비유비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불교에서는 건강경에 이제 재상비상,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 상이 모든 상이 모습이 상이 아래를 알면은 열애를 볼 것이다. 참나를 볼 것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로 재상. 그 부처님은 촛불 원령 비유를 하셨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인데 결막염이 걸린 사람이 초를 보면은 초 주변에 원령 동그란 그 원형이 나타나요. 이거는 다른 사람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안 나타나는데 결막을 한 장만 보여요. 그러니까 모든 모습은 촛불 원형이다. 왜? 내가 남과는 다르게 업이나 지식과 경험이나 인간 몸의 감각경한 성능으로 이 모든 세상의 모습을 만드니까 개의 세상이 다르고 개미의 세상이 다르고 인간의 세상이 다른데 내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니까 이제 내만 가지는 촛불 원형입니다. 실제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모습이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애매하다. 실제가 아니다라고 보면 과연 나는 존재하는가? 나로 넘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몸뚱이가 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몸뚱이 피부선을 경계로 나다라고 피부선의 경계로 고정시키고 나는 내가, 내 것, 내 재산, 내 명예, 내 가족, 내 생산 이런 것들을 더 좋게 많이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몸뚱이 피부선을 경계로 나라는 게 과연 맞는가? 이 가장 사람들이 몸뚱이 섭을 가지고 젖어 살기 때문에 요걸 벗어나는 게 가장 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몸뚱이가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죠? 자, 생명체의 탄생은 이 몸뚱이 근원은 우주 생성 초기 물질이다. 여기 원시 지구에서 용암이나 황산가스, 우주 방사선, 자외선 이런 것들이 같이 화학 반응을 하면서 유기물이 생성되고 여기서 생명 물질인 아미노산과 DNA의 원료가 나타나고 여기서 RNA가 나타나서 자기 복제가 되면서 유기물에 쌓여서 최초의 세포가 되고 그래서 생명이 지구상 첫 생명체가 박테리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첫 생명체는 박테리아가 이 박테리아가 없으면 우리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모든 생명체의 조상은 이 박테리아고 박테리아는 우주 생성 초기의 물질로 나타납니다. 정신이 아닙니다. 물질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수술에서 몸을 바꿔도 딴 사람 딴 사람 심장을 해도 이게 그대로 내죠, 그죠? 그 다음에 보통 법륜 스님이 잘 쓰는 편입니다. 이 배추잎이 언제부터 내 몸이 되는가? 배추잎이 언제부터 내 몸인가? 입안에 넣었다. 입을 벌리고 있으면 이게 내 몸인가? 다물면 배추가 내 몸이 되는가? 10분 후에 10도로 내려갈 때 내 몸이 되는가? 위장에서 세포견할 때 내 몸이 되는가? 똥으로 나오면 또 내가 되는가? 이렇게 해서 내라는 기준이 여기서 애매하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간의 몸이 그자 내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몸뚱이가 계속 바뀐다는 것을 우주의 근원인 우주 생성 초기 물질부터 살펴봤고 그 다음에 실제로 보면은 내 몸의 최초인 수정란이 몸의 최초가 수정란 보셨죠, 그죠? 부모 정자는 자켓에 수정란이 분열하고 분화해서 기관이 생기고 나면은 남은 것은 낡은 세포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반복작용입니다. 그래서 교체 주기는 다른데 피부가 4주, 혈액은 4개월 되는데 인간 몸의 세포는 4년마다 대부분 새롭게 바뀌어서 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노화는 세포부터 바꾸기 때문에 모습은 변하지 않는데 4년마다 바뀐다 라는 이야기가 되고, 이 슬라이드 연구 보니까 우리 몸은 하루에 3,300억 개의 세포를 바꿔요. 3,300억 개 하루에. 이게 이제 10조냐 100조냐라는 말은 다른 데서 1초당 380만 개의 우리 몸의 세포가 바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숫자로 보면은 80일 만에 다 바뀌는 게 되고, 질량 기준으로 보면은 1년 만에 다 바뀐다. 그러면은 나의 몸의 시작은 수중난이죠, 그죠? 거기서 이제 갓난아기로 갔다가 어린이 소년 되는데, 이때 세포 교체로 나의 수중난 때 몸, 갓난아기 때의 나는 없어졌어요. 세포가 다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나의 갓난아기 몸은 벌써 없어졌다. 그렇다고 내가 없어졌는가? 나는 그대로 살아있지 않는다. 그래서 뭐 결론입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몸은 내가 쓰는 도구다. 내가 아니고 내가 쓰는 도구다. 그래서 자동차를 처음에 구해서 술에서 쓰다가 나중에 다 나가지면은 새 차로 바꾸는 것과 똑같다. 그러다 보니까 몸뚱이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아니다. 왜? 이미 여러 번 계속 죽었어요. 몇 번 완전히 죽었어요. 왕창 바뀐 거죠. 내 세포가 몸뚱이 바뀌었는데, 그럼 막판에 한꺼번에 바뀐다고 해서 기존 바뀌어 왔는데, 옛날 내 몸은 이미 없어졌는데 지금 앞으로 내 몸이 없어진다고 죽는다고 해서 내가 뭐 새롭게, 그래서 나에게는 생사가 없다라는 걸로, 요즘은 죄송하지만 나이가 드니까 생사가 없다는 걸 몸에 익히려고 이쪽에 글을 많이 써요. 하여튼 죽음이 아니다. 왜? 몸뚱이의 그런 원시 물질이고 몸뚱이 세포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미 바뀌어도 지금 살아있는데 앞으로 또 바뀌어도 뭐 내가 죽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몸뚱이 나가 내가 아니다. 그러면은 윤회하는 나, 요거는 특별히 집어넣은 게 죽으면 저쪽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뭐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 저 세상 있다고 믿으면은 확률적으로 유리하다. 가서 있으면은 적응하는 거고, 없으면 어차피 뭐 없는 거니까 믿더라면 상관없으니까 일단 저 세상을 조금 알고 있는 게 편하다 해서 이 윤회 사후생계의 종합을 좀 정리했습니다. 저번 정인각학에서 발표한 부분을 일부만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사후세계 연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3차원 입체를 알기 위해서는, 요걸 알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비춰보고 이쪽에서 이쪽에 비춰보고 다 비춰봐야 입체를 알겠다. 그럼 이쪽에서 보면 삼각형인데 이쪽은 사각형이고 이쪽에 보면 위에서 보면 원뿔이다. 그럼 요 형태를 알려면 다방면에서 비춰봐서 현상을 파악해 주겠다. 무엇으로 파악해 주겠다 해서 여러 가지 분야의 연구를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4, 5세기 연구는 요 5가지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임사체험, 임사, 근사체험 비슷하게 쓰는데, 이거는 죽을 뻔하다가 죽었는데 갑자기 살아나는, 심장이 멈추고 내가 멈췄는데 뭐 며칠 있다 살아나는, 이게 임사체험입니다. 그 다음에 전생을 기억, 어린애가 이상한 소리 해서 데리고 가니까 다 알고 있네. 그 다음에 체면을 걸면은 과거로 돌아가면 이제 과거와 갓난의 때와 전생의 사이에 연계를 기억해내는 체면으로 그런 사람 그거 있고, 그다음에 신비가 이게 이제 여기 앉아서 바로 저쪽 갔다 왔다 하는 거죠. 도사님들 이 5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하고 세계가 어떻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부분인데, 이건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임사체험. 여기 이제 주로 이런 교수는 의사들이 이런 거 많이 접할 거 아니에요, 그죠? 환자들 보다가 죽었는데 살았다니까. 그래서 주로 의사들을 통해서 많이 연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코네티컷 대학의 캐스링이라는 교수의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1970년대 인간이 최초의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죽은 이후의 삶이 있구나. 이게 70년대부터 하는데, 영어로는 니어데스.
옛날에 죽어버리면 끝났는데 요새는 이때는 심폐소생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일하다 보면 갑자기 살아, 극적으로 살아나는 거죠. 의술이 발달하면서 이게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후생의 단서가 나타난다 해서 심장박동이 보통 멈추고 한 20초 지나면은 뇌로 피가 안 가요. 그러면은 뇌파가 정지되면서 뇌의 활동이 중지가 됩니다. 이때 이제 근사체험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뭐 이 가짜다 환상이다는 말이 있는데 꿈이나 환각도 두뇌 활동이 있어야 가능한데 뇌가 피가 안 가서 정지된 상태에서는 환각도 안 생긴다. 그런데 이렇게 증상을 보면은 뭐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도 돌아갈 때 씩이 나온다. 우리 선생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책이 이제 하버드 의대 교수가 근사체험하면서 나는 천국을 보았다 하면서 뭐 죽음이 아니더라. 이 천국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죽는 게 진짜가 아니다. 내가 죽어도 죽으면 아니구나. 이 느낌을 천국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명한 게 이제 그리고 모든 시대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사체험을 체계적으로 잘 연구한 사람이 레이먼드 무디 2세라고 철학 박사면서 의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Life After Death라고 이 책을 최초로 펴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이 4, 5세기의 연구가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 150여 개의 사례 중에서 자기가 경험한 모집한 50개를 그래서 임사체험이라는 표현을 쓰고 뭐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나오고 뭐 방송에도 나오면서 왜냐면 이 또 저명한 박사는 의사가 이런 주장하니까 뭔 소리냐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센세이션을 이런 거죠. 그래서 라이프 그래서 근사체험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5년 후에 커넥티드 심리학 헬싱어스가 앞에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모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한국 근사연구학회를 만들고 20년간 동안 학회지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사람들 조사해보니까 1982년도에 전 미국 가운데 800만 명의 검사체험을 경험이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웨스트 리포트에 1,500명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 주변 동안들도 잘 때 이제 유치이탈을 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갔다 왔다 이런 게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뭐 우리는 또 영이라는 거를 더 확실히 아는 게 천도도 하고 측정도 하고 비기도 체크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더 잘 알게 되지만 하여튼 뭐 결합조사하니까 800만 명 근사체험 하더라라는 이야기가 근사체험하게 되면은 일단 느끼는 단계입니다. 체외 이탈 먼저 유체 이탈입니다. 유체 out of body 몸 밖으로 영이 빠져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심장 발작을 해서 긴급보존시켰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영혼 상태로 몸에서 내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다 목격했다. 내가 다 봤다. 근데 병원 밖으로 씩 나가보니까 병원 3층에 창밖에 약간 선방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테니스 한 짝이 있었다. 거기 테니스화가 있었는데 진한 보라색 남성용인데 뭐 새끼 발가락 쪽에 닮은 자국이 있었는데 끈이 뭐 바구지 안으로 찌 이렇게 누워있던 사람이 깨들이면은 갑자기 내가 병원 바깥쪽에 3층에 테니스 신발 이런 게 있더라. 그러니까 병원 사람들 조사해보니까 묘사 아주 정확히 일치하는 신발을 찾는 이야기. 요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누가 교통사고를 일었는데 뭐 차량 구급번호 전화를 알고 하는 이야기도 듣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몸이 빠져나오면은 약간 터널 익스프레스, 터널로 빠져나오고 바깥쪽에 빛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죽을 때 빛이 보면 무조건 빛 쪽으로 가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빛 쪽으로 가라. 빛이 있다는 건 뭔가 좋은 걸 뜻하는 거야. 하여튼 빛을 몸 밖으로 나온 영혼은 편안하다. 몸뚱이에 제한이 없으니까 보통 그럽니다. 잠수부들이 잠수복을 벗을 때의 느낌, 호흡하는 느낌, 뭐 담배 연기 자욱한 선술집을 빠져나와서 맑은 공기 마시는 느낌, 요게 이제 몸 빠져나올 때, 몸뚱이 제한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없어지면서 편안한 감정을 느끼면서
뭐 친척, 친구, 수호령을 만나게 되고 터널 익스프레스. 그래서 링이 연구할 때는 육체적인 몸에서 영혼 상태로 바뀌면서 순수한 진동으로 되어 있는 홀로그램적인 실제 세계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순수 진동의 세계로 이전하면서 그쪽에 빛에 의해서 뇌의 해석이 개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물의 참모습을 직접적으로 감지한다. 그래서 근사 체험자들은 저쪽 세계의 모습이 감각기관을 거치지 않으니까 훨씬 더 생생하고 리얼하더라. 이런 상황에서 터널 체험을 한다. 터널 체험은 물질적인 차원, 몸뚱이 물질적인 차원에 젖어 있다가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이동하는 과정. 그게 이제 터널 체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겪어보시겠지만. 그 다음에 저승에 이제 빛의 존재를 만나요. 그래서 아름다운 꽃밭, 뭐 그 다음에 가이드가 기독교인한테는 예수나 마리아가 나타나고, 불교한테는 부다 나타나고, 어린이한테는 날개 달린 천사가 나타나면서 안내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텔레파스로 이야기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의 인생을 순간적으로 돌아본다. 그때 죄의식도 없이 담담하게 돌아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생생한 인생이 아주 빠른 속도로 펼쳐지고 빛의 존재가 감싸주면서 자기를 되돌아보게 도와준다라는. 이건 우리 도반 중에 한 분이 순간적으로 요 경험을 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갑자기 그냥 다시 살았. 그 사람 말로는 다시 살더라. 과거를 다시 한번 순간적으로 살았다는 얘기. 하여튼 이런 거 경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장벽에 써가지고 이 장벽이 이제 너는 더 이상 못 가라는 경계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문이 아랍인들 사막이랄까 평소에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장벽의 이미지가 나타나면서 너는 지상에서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되돌아가거라. 실제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서 뭐 새로운 몸을 받든지 새로운 동네 살아야지 뭐 늙어가 비틀어진 몸 붙잡고 너 다시 돌아가. 그 몸 다시 있어. 우리 백본생도 그랬습니다. 나도 빨리 새 몸을 받았어. 남들처럼 학교도 다시 가보고 이런 표현을 쓰듯이 그래서 할 일 남았기 때문에 돌아가라. 그래서 이 근사 체험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할 일을 가지고 이 할 일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체험과 영혼의 진화를 겪어라 라는 숙제를 갖고 오는데 이게 다 못 맞췄으니까 돌아가라. 이게 이제 근사체험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근사체험한 사람이 공통 느끼는 거는 죽음 이후에도 내가 죽지 않는 걸 알았으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다. 죽고 나도 더 좋더라. 그래갖고 하면서 삶이란 우리가 학습한 학교다 하면서 배움과 사랑을 많이 실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도와주죠. 그래서 삶은 영원한 것이다. 사람은 죽지 않는다. 죽음은 하나의 지평선에 불과하다. 그 지평선은 우리의 시야의 한계다라고 하고, 요거는 뭐 비유가 좋아서 나비 한 마리가 꽃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았는데 울고 있는 애벌레를 만난 거죠. 애벌레야 왜 우니? 그러니까 언니는 언제부터 알아가지고 오늘 보니까 죽어서 껍질만 남았다. 애벌레인 나의 언니가 죽어서 껍질만 남았더라. 그래서 슬퍼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어떤 언니는 죽은 것이 아니다. 지렁이처럼 기어다니기를 그만두고 하늘을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날고 있는 거야. 몸이 바뀌어서 더 잘 된 거지 네가 슬퍼하는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 애벌레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신 분 있잖아요. 맨날 아프죠. 돌아가셨다 이러면 슬퍼 이게 아니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세모를 받아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좀 약간 관종하는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임사체험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관성 있는 게 종교를 떠나서 일관된 결과를 주더라. 어린이들도 이야기하더라. 어린이들은 좀 더 세뇌가 덜 되고 사전 지식이 없겠죠, 그죠? 애도 같은 이야기 하더라 라는 이야기. 그래서 근사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자, 그래서 근사체험의 과학적인 연구는 4, 5세기의 문 앞까지는 데리고 갑니다. 그 뒤를 안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에서 이한 스텝에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전생을 기억하는 애들만 전생을 쫓아다니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책도 여러 권 냈고요. 그래서 이 버지니아 대학의 정신의학과 교수인데 40년 동안 이 전생만 연구한 최고의 과학자 사람인데 2200개의 책을 출간하면서 이 사람은 조사 방법이 굉장히 철저하답니다. 사전에 하고 뭐가 아니면 틀렸고 이래서 좀 똑똑하게 생겼죠. 야무지게 생겼죠. 이 사람이 Children Who Remember Previous Life,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하고 책을 만듭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왜 이걸 연구했나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 특별한 성격이나 질병이 나타나더라. 스트레스를 받는데 누구한테는 천식이고 스트레스 받는 누구는 고혈압으로 나타나더라. 왜 같은 자극을 줬는데 같은 원인인데 왜 결과가 다르지? 아, 뭐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후천적인 요인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뭐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 아주 어렸을 때 직전생의 기억을 갖고 있다 합니다. 보통 6, 70대까지는 전생의 기억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생을 쭉 연구해서 사례 몇 개를 봅니다. 인도에 있는 젊은 여성인데 어릴 때부터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전생에 무트라시 지금 살고 있는 것과 다른 전생에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하도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번 가보자 해서 딸을 무트라시로 데려갑니다. 갈 때 민주운동 지도자나 변호사나 이래 업주분들, 참가인들, 인도 큰 신문 편집자들이 정인으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엄격한 실험 조건, 얘가 이도저자 사진 경험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미리 주어진 책이나 뭐 이런 없는 거 확인하고 엄격한 실험 조건이 주어진 가운데 그녀는 전생의 남편, 오빠, 자신이 죽어가며 낳은 아들을 찾아냈다. 심지어 자신이 남편이었던 사내한테 부부생활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면서 남편이었다는 사내는 산티아고를 모두 확인해줬다. 당시에 살았던 집에서 돈을 숨겨놓았던 장소까지도 알아보더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생에서 다음 생을 넘어가는 사이클이 얼마냐? 그럼 전생의 남편이면은 몇 년 만에 다시 태어난 거야? 너무 빨리 태어난 거 같죠? 그래도 뭐 보통 몇 년 돈, 사람마다 다른데. 너는 빨리 다시 공부하고 가라. 전생에 깨어났다 다시 공부하고 가라는 빨리 돌아오고 뭐 좀 늦게. 하여튼 리듬이 달라요. 리듬이 다른데 이 사람은 굉장히 리듬이 빠른 거죠, 그죠? 이 사람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일본에 가축을 오는 사람은 자신이 전생에 도전하는 사람 8살 때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 누구 뭐 이래갖고 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 엄마가 재간했다. 이 전생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네도 설명하고 이래갖고 하는데 이 사람 안에는 요 마을 전생에 살았던 마을로 가니까 그 마을에 살거나 산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마을에 이르자 마을 사람의 안내도 없이 앞장서서 길을 잡아서 자신이 살았던 집을 찾아내고 생부와 계보를 하고 근처에 있는 상점과 나무를 가렸던 것처럼 끝내다 이렇게 뭐 전생을 기억했다는 이야기가 이것도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자기 가족들이 뭐 이상한 행동을 하길래 네가 어떤 전생이자에서 이 사람 집에 가보니까 내일은 여기 새겨져 있다고 문을 가리키고 전생의 부인을 발견하고 다쪽다 꾸짖기 시작하면서 내가 왜 폭동하러 갈 때 총 달았는데 왜 총을 안 줬냐 이래가지고 뭐 생전에 쓰던 거 보여주고 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어떻든 간에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의 일부 사례를 재밌는 거를 골라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체면을 통한 연구하면서 그봐 전생이 어떻게 살았다는 부분이나 임사체험은 아직까지 이쪽 생가이죠, 그죠? 인간으로서의 생이죠, 그죠? 저쪽 생의 연계에 대해서는 체면을 통한 연구가 많았습니다. 유명한 에드가 케이시죠, 그죠? 20세기 미국 최고의 예언가입니다.
체면 상태에서 예언을 많이 하고 1910년대 뉴욕타임즈 데스크라면서 1940년대 알려지고 수천 건의 사례가 보이즈널 빛이 기록 뭐가네요. 슬리핑 프로페트, 잠자고 있는 예언자. 이 사람 누워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뭐 예언을 하고 말하기 때문에 잠자는 예언자라. 이런 상태에서 읽어주면 이 사람이 이제 가서 뭐 기록을 보내가고 답을 해주고 이런 스타일이 에드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드가 케이스는 뭐 쭉 살펴보시면 자 속도 괜찮네요. 우연히 체면 치료를 받았는데 하도 안 나서가지고 너 체면 한번 치료해봐 이라고 체면을 오니까 그가 체면 상태에서 자기의 병을 고치는 방법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너 체면 상태에서 남은 병도 고칠 수 있겠구나 해갖고 체면 상태로 들어가면서 옆에서 환자 이름 아까 누워있죠 그죠? 이런 상태에서 환자의 이름하고 그 다음에 증상을 주소를 알려주면은 무의식 상태에서 증상을 설명을 위해 전혀 알지 못하는 어려운 어학용어로 적절한 치료법을 알려준다. 자기가 몰랐던 전문적 어학용어를 사용하면서 이 이야기 어디 파는 것까지 알고 있다. 어느 도시 어느 약국에 가라까지도 지적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체면 상태에서 고치주는 거를 처음에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뭐 미국 대통령도 만나가지고 뭐 내가 건강이 어떻게 될 것이며 뭐 미국이 국제명예 가고 싶겠네 하니까 뭐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렇게 누워서 해보니까 뭐 건강도 안 좋고 같고 가입도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니 미국 대통령이 부른 거죠. 궁금하니까 우리 뭐 정치인들이 정보를 가듯이 뭐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의 몸을 치유하는 약간의 체면상 치유하는 걸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천궁도를 보라. 너 몸 보는 김에 너의 전생을 한번 봐라. 해보니까 자기 전생을 보니까 나는 옛날에 선배였다. 하고 전생영동 라이프 리딩이라는 것이죠. 라이프 리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이집트 신비 교단의 선배였는데 그 다음에 이후에는 페르시아의 내과 의사 하다가 사막에서 전쟁에 부상을 입고 버려졌는데 사경을 하면서 고통을 배워내기 위해서 어식을 해방시키려고 필사에 노력하면서 어식 육체를 벗어났다. 이때 현생에서 어식을 해방시키는 능력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가. 이 사람 기독교인이니까 전생영도국에 이게 탐험했다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전생영도 사람의 전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각장애자 주제에 보니까 뭐 직업음악가고 기차를 좋아했고 남북전쟁에 관심이 많았고 남북전쟁 옛날 너의 전생에 남북전쟁 때 리 장군 위하의 남군에 소속됐으면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철도원에 있다. 너의 전생 이름은 바네스였다. 그러니까 너는 전생에 남부군의 휘하에 있는 군인이었고 이름은 바네스였다. 이러니까 가보니까 실제로 바네스라는 사람이 군대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리 장군 부대에 전대 기수였다는 이야기가. 이런 뭐 전생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아까 중국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 케이스는 한니발 군대에 사로잡혀서 전함 배이 젓는 밑에 노 젓는 사람이죠, 그죠? 전함 밑창에서 노를 저했던 한 병사를 했는데 그는 그 전함에서 흑인들한테 지독한 학대를 받다가 흑인에 맞아 죽었다. 이게 이제 현생으로부터 3번 전의 생인데 그 모진 고통의 경험 속에서 생긴 흑인에 대한 정오가 생겨가지고 앞생에서는 알리바마에 농부했던 거는 우선정식으로 흑인들을 대하고 뭐 흑인 단체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전생의 것들이 사례 3 같은 경우는 3전생이면 한 번 윤회 기간이 취득해버렸던 거예요. 예, 그죠? 3회 전에 한니발이고 지금 알리바마에서 106편 그거죠? 3전생이면 사이클이 개인마다 사이클이 다 다를 거 같아요. 빨리 가. 저 갔다 올게 그러면 빨리 오고요. 천천히 그러면 늦게 오고. 좀 이따 다시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걸 알아놓는 게 죽을 때 좀 편하겠죠.
그래서 저도 이쪽 자료들을 많이 모아요. 많이 모아요. 어떻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KC 이 리딩이 맞냐 안 맞냐 보통 그러잖아요. 그죠? 이야기하면 이게 맞냐 진짜인가 얘가 만들었나 하는데 실제로 보면 역사적인 사건이나 상황들이 기록과 대조본이가 맞더라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성격 분석 상황의 묘사가 정확하더라. 일관성이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 여기서 카르마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카르마. 자, 카르마 환생을 볼 때는 인생의 모든 일이 과거의 카르마에 의해서 모두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전생에도 네가 한 일이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제약은 우리가 과거의 자유의지의 결과가 남아있는 거다. 그러니까 과거의 자유의지의 흔적들 내에서 제약을 받는데 그래서 과거 환경도 자유의지가 과거에 만든 거기 때문에 네가 만든 거다. 그런데 과거의 의지가 발현되면서 현재 제약을 주는 거는 이 사람이 끈에 묶여있는 개와 같다. 어느 끈의 길이 안에서 네가 자유롭지만 이 벗어나서 엄청 다르게 할 수는 없다. 왜? 과거에 한 것들이 지금 모여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약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게 실제로 자유의지는 아닌데 자유의지다. 자유의지인데 현생뿐만 아니라 과거의 자유의지의 행동들의 결과를 네가 받는 거기 때문에 전체가 다 너의 자유의지고 현생의 자유의지는 과거 때문에 약간 제약이 있는 자유의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카르마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참자로 확장시켜 나가면서 끈의 길이는 무한대로 계속 내려갈 것이다. 참자가 되면요, 이 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몸도 내가 되고 내가 확장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 몸의 제한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사라지거나. 그러니까 참자로 나를 확장시켜 가면은 이 몸에 주어진 자유의지의 제약은 상대적으로 좀 완화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자, 그래서 뭐 살아있는 것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단지 다른 삶의 탄생이며 우주의 중심 참나를 향해서 한 사람이 이뤄나가는 경험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어떤 역경 속에 있던 그 현재의 순간이 당신에게는 최상의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인간과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가 참나도 될 수 있고요. 신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러니까 인간과 신과의 관계는 한 줌의 빛과 태양. 나는 빛이고 신은 태양. 한 방울의 물과 바다의 관계다. 바다의 관계다. 나와 육체의 관계는 인간과 집, 인간과 옷의 관계다. 자, 다시 한번. 내하고 이 몸뚱이는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끼고 있는 장갑, 내가 쓰고 있는 가면과 같다. 인간과 집, 인간과 옷의 관계고, 나와 신과의 관계는 빛과 태양. 그러니까 전위성 개체성으로 하면은 이제 빛이 태양이라는 전체 전위성 내에서 한 줄기 빛, 몸뚱이 개체, 바다와 한 방울의 물. 불교에서는 파도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과 우주의 관계, 인간과 참나의 관계를 설명했다고. 여기 이제 케이스까지입니다. 자, 마이클 뉴턴이라는 좀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에드가 케이시는 워낙 유명하고, 이 사람은 나보다 잘생겼죠, 그죠? 이 사람은 카운셀링 박사인데, 이 사람이 약간 체면을 시켜요. 체면을 쭉 하는데, 어릴 적에 나오다가, 갓난아기 때 나오다가, 또 그 다음 전생운동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태어나기 전, 죽고 나서 태어나기 전, 이 사이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걸 영계다라고 판단해갖고, 그때의 삶을 영혼들의 여행이라고 사례들을 전 다 읽어봤습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전생에 영계에서 어떻다라는 이야기를 쭉쭉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 사람도 책 많이 썼고 뭐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체면인데 체면을 통해서 연계를 밝혀내는 게 과연 신빙성이 있나? 사람들이 씹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맞나? 이럴 때 이 사람에게는 뭐 내파 같은 상태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는 맞다고 본다. 그래서 영혼 상태로 체면이 된 사람이면 누구나 일관성 있게 대답하더라. 일관성 있게 대답하더라. 그러니까 내파 체면 상태는 베타에서 알파로 넘어가기 때문에 체면이지 잠자는 거 아니다. 잠자면서 꿈꾸는 거하고 체면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체면하는 사람이 잘못 해석해서 전달할 수 있는데 일관성 있는 걸 찾아보면 나름대로 공통점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어를 처음 얘기할 때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몇 천건을 할차를 해가지고 자 죽어서부터 영계까지의 스토리를 이렇게 체면을 열심히 시켜가지고 이렇게 체면을 열심히 시켜가지고 이런 책들을 통해서 낸 것들이 자 내가 죽으면 이렇게 간다는 거야. 연계해서 간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처음에 죽습니다. 아 이런 나 진짜 좋은 거 아닌데 죽었나? 내 몸은 죽었는데 나는 내 아래를 볼 수 있네. 아까 임사 체험할 때 영혼이 떠가지고 뭐 병원에 뭐 있더라 뭐 이게 다 똑같습니다. 내려다 보면은 내 몸이 내가 내려다 보는 겁니다. 영이 떠가지고 근데 난 안 죽었어. 난 왜 죽었었다. 내가 아는 사람들 울고 있구나. 나는 죽은 모양인데 실제로 안 죽었는데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이제 점점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의사는 아내와 딸을 위로하고 있는데 내 고통이 사라졌다. 아픔이 좋겠죠, 그죠? 아내가 좋겠는데 해갖고 내가 육체로부터 자유롭구나. 임사체험하고 똑같죠, 그죠? 내가 육체로부터 자유롭구나. 육체가 대신 필요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떠납니다. 그러면 연결을 딱 합니다. 그래서 터널이 이건 임사체험 때 나오죠, 그죠? 터널 쪽으로 들어가면서 아주 밝고요. 당기는 느낌이 있고 환한 동그라미가 커지면서 뭐 이렇게 터널 밖으로 나가면은 이제 누구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에너지가 나오면서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소리도 듣고 뭐 마음의 평안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귀향은 영혼의 세계가 고향이다. 그래서 귀향이라고 했습니다. 연결을 들어가면은 따뜻한 위안을 받으면서 친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몸뚱이를 여기서 나온 게 자 육체는 없으니까 빛 속에서 술을 감싸면서 마음으로 텔레파시로 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어떻게 알아보느냐라면은 인간 세계에 있던 몸을 만들어서 서로를 알아보게 한다. 그래서 이 반점 형식에 대한 밑에 떠 있는 우리가 측정하면은 첨가할 때 측정하면 약간 돼 있죠,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죽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너가 내 마누라였고 내 친구를 알 수 있느냐니까 영혼들은 어떤 방식으로 알아볼 수 있는가 하니까 무기 물질인 영혼 에너지는 두리뭉실한 건데 실제로는 인간의 형태를 뜰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서로 소통을 할 때 인간들은 전 세계에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영혼이 수많은 형태를 갖출 수 있는데 인간 모습은 그 중에 하나. 내가 취할 수 있는 인간 모습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연계에서 맞아주는 형제들이 같은 그룹에 속하지 않다. 진도가 다르다. 누구는 고등학생 반, 중학생 반, 이렇게 나눠져 있다. 성숙도에 따라서 빛의 주파수가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치유의 공간에 가서 사람 뭉뚱이로 살면서 고생했다 이러면서 이제 치유의 지구 인생의 전쟁에서 돌아온 손상된 영혼을 위해서 치유한다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영혼을 만져주고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자, 그대가 이제 중앙역에 도착하면은 같은 그룹의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영혼의 그룹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다음 태어나면서 니는 엄마하고, 니는 동생하고, 니는 친구하고, 니는 나쁜 놈다 이렇게 해서 뭐 그룹을 갖고 있다라고. 그래서 환생할 때 부부나 친척이나 친구로 태어나서 가까이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환생했을 때 영계에 있다가 언젠가는 모두 스스로 환생을 주게 돼요. 전생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쌓게 된 업이나 전생에서 진 잘못, 성취하는 것을 감안해서 환생을 위한 적절한 계획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환생이 결정되면은 영혼들은 스크린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환생을 영화같이 보게 된다. 그러면서 나의 수련에 어울리는 시나리오를 선택을 한다라는 이야기. 아까 인터 시험할 때면 너가 해야 될 숙제나 너가 해야 될 공부 안 마쳤다 돌아가라는 식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환생을 결정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혈흔 육체를 선택한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뭐 우리 도반 이야기도 있었죠, 그죠? 내가 뭐 아빠가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아서 선택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 보면은 외국 사례 보면은 내가 아빠가 좋은 아빠가 돼서 선택했어요. 아빠 엄마가 신혼여행 갔을 때 뭐 호텔이 뭐 오버부킹 돼가지고 딴 방으로 옮기셨죠. 그때 무슨 색깔이어서 이거를 애가 기억하는 거야. 지가 태어나기 전의 신혼부부인데. 그래서 이 아빠 고르는 타이밍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가 살짝 어떻든 간에 막 골랐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자녀들이 부모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죠? 너무 그냥 키워야 되는데 걔들한테는 이 아빠가 낫나 저 아빠가 낫나 라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들은 환생 후에도 내 주위에 영혼의 그룹이죠, 그죠? 나도 그들의 환생에 있게 되듯이 그녀는 나의 어머니가 되라 합니다. 다시 어머니와 아들이 되어서 혼란스러운 삶을 경험을 한다. 독일에 환생했을 때는 나의 장인과 장모였는데 지금은 어머니와 아들이 되어서 이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 서로 역할을 결정하고 뭐 시나리오를 보고 선택한다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전의 인생들은 기억하지 않고 그래야 공부가 된다는 거죠. 아예 다 까먹어라라는 이야기가 돼요. 백지 상태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뭐 서로 간에 만나는 사인을 정하고 이렇게 해서 환생을 한다. 그래서 원로들이 너는 어떤 거 공부하기 좋기 때문에 어드바이스를 한다고 해요. 어떤 간에 뭐 그래서 서로 부부가 되기로 했으면 서로 간에 만나는 그 사인 같은 것도 서로 결정하고 해서 영원히 나를 떠나고 있습니다 해서 환생을 합니다. 자, 환생. 그래서 마이클 루턴도 이야기하는 환생이 거듭될수록 지혜는 자란다. 우리 도반한 사람은 너는 영혼이 오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혼이 좀 오래됐네요. 너는 신참이네요. 그 보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 다 아시는 그분입니다. 어떤 간에 그래서 영혼의 지성을 측정하는 주파수는 동일 에너지 원천인데 플라톤도 이야기했다는 영혼이 많은 수련 단계를 거쳐서 유년기에서 성년기에 이룰 수 있다. 자, 각각의 영혼은 더 큰 높은 영적 힘의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 개체와 전리성으로 볼 수도 있고요. 몸나와 참나로 볼 수도 있고요. 개인과 신으로 볼 수도 있고 하여튼 더 큰 영적인 힘에 연결되어 있다. 모든 영혼은 하나의 대령, 큰 영혼이라는 표현이죠. 에 발생하는 신적인 정수의 한 부분. 모든 영혼은 신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한 영혼이 두 개의 삶을 살기도 한다는 쪽에서 실제로 리틀부터 같은 영화 보면은 달라이 라마의 후계자를 볼 때 두 사람 다 맞네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환생할 때 영혼은 모든 에너지를 송두리째 갖고 가는 게 아니다. 일부는 영혼의 나라에 남게 된다. 미리 살펴본 환생의 생활이 얼마나 힘드냐에 따라서 내 에너지의 몇 퍼센트를 갖고 있다라고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영매인데 잠깐 보고 바로 조금만 더 보낼게요. 영매를 통해서 이게 이제 앞에는 최민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신이 불러준 거예요. 이 정기 맞냐고 우리가 궁금할 때 이 사람의 수준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 안 나와. 그리고 다른 앞에 전생이나 사후세계하고 연결시켜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해. 그럼 이 사람이 그걸 읽고 썼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신뢰가 있다라고 신간하는 이야기는 뭐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쓴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받아 쓰면서 했고 뭐 엄청나게 베스트셀러 한국에도 모임 있죠. 그죠? 그래서 영매 이야기가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 대개가 이번에 처음 만난 임종이 아니다. 죽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첫 번째에서는 몸이 내가 아님을 알게 되고 둘째에서는 생각이 내가 아니고 제세 단계에서는 너의 본성 참나와 합쳐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내가 말하노니 이 모든 걸 네가 선택했다. 아까 마이클 뉴턴은 이야기 보셨죠? 내가 선택해서 온다. 임사 체험에도 뭐 네가 숙제를 아직 다 안 했다. 이런 게 이제 공통적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죽는 거는 너희가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삶을 환영하듯이 죽음을 환영하라. 왜? 죽음은 또 다른 형태의 삶이다. 죽고 나서는 모든 영안이 평화를 이런 말 많이 써요. 제가 많이 인용했죠. 그죠? 죽을 때 이렇게 생각하자. 이야기만 쭉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나시니까. 그래서 신나의 부분이고 이제 기타 신비가 이 사람 여기 있으면서 갑자기 이제 저쪽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스베덴보리라는 사람과 다스칼로스 세 사람인데 이런 책도 있습니다. 스베덴보리는 다른 시대 이 세 사람이 다른 시대에 다른 문화가를 썼는데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 박사고 철학자고 뭐 귀족인데 굳이 이런 거짓말 할 필요는 없는데 이야기하더라.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이 체험한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스베덴보리는 뉴턴하고 비슷한 반열로 인정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연계를 마음대로 더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 국왕이 얘를 불러가지고 파괴된 어느 장군의 유언장을 내가 갖고 있는데 네가 이 사람 만나고 보고 나서 어떤 유언장을 썼는지 알아보고 와라. 이 왕이 유언장을 갖고 있는데 이 스베덴보리고 이 장군을 연계 가서 만나와가지고 어떤 유언을 썼는지 알아. 그래갖고 엉뚱한 부탁을 해. 그래서 연계를 가서 이 장군을 만나서 유언장을 물어보고 강요 앞에서 공개하라. 그러니까 이제 체이탈해가지고 몸 가면 안 되겠죠. 이래갖고 쭉 연결을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유언장을 내려서 공개하는데 경험했다. 여기 있으면서 다른 데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많아요. 유체이탈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뭐 우리 백문쌤도 뭐 저쪽 세계 왔다 갔다 하고 이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뭐 칸트나 괴테나 칼융이나 발작, 카일라일, 에머슨 등이 이 사람을 칭송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 연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연계가 있다. 뭐가 있는 모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다스칼로스라는 사람이 영어로 일단 연결을 이래서 지중해의 성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치병도 하고 마르티누스라는 사람도 뭐 이런 체외에 탈하면서 뭐 이런 대표적인 신비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나머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거 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차 영역에 가면 자기 습관이 드러난다. 그래서 영혼이 처음엔 내가 죽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너무 빨리 생각대로 환경이 바뀌니까 죽었네 이래가지고 한데 다스칼로스 보기에는 연결해서 한 영혼을 만나는데 지상에서 좋아했던 음식을 연구하고 좋아하지 않은 포도를 마시면서 어떤 노름꾼은 또 뭐 노름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영역에 있다가 이제 본향으로 예비 영역으로 가면은 옛날 습관대로 그대로 좀 있다가 죽었다라면서 이제 저쪽으로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계는 많은 살것이고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영혼은 지상에서 같은 감각을 갖고 있다. 생각도 하고 독서도 하고 저술도 한다. 각 영혼은 자기 나름의 빛을 갖고 있다. 그래서 빛의 레벨이 다르면은 위에 사람은 밑으로 내려오는데 밑에 사람은 위로 못 올라가요.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몸뚱이를 갖고 있어서 몸이 막아주기 때문에 여러 레벨의 그 빛이 같이 인간으로서 서로 교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치적으로 뛰어나신 분,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을 지금부터 잘 사귀나요? 우리는 찾아가고 있어요. 위에서 온대요. 근데 지금 몸뚱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노는 거지. 원래는 같은 노는 레벨이 아니야. 그래서 BC는 못 내려온다. 못 올라간다. 위에 사람 내려올 수 있다. 하여튼 여기까지가 이제 영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정리를 하면은 자, 모든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은 실제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왜? 우리 감각기관으로 만드는 거고, 업으로 만드는 거고, 변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모습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떠나? 몸도 나가 아니구나. 윤회를 하는구나. 윤회는 나도 뭐예요? 참나가 아니죠. 몸이 연장된 게 윤회 나이기 때문에 윤회 나도 자꾸 변하고 내가 바뀌고 하기 때문에 진짜 나의 참나가 아니구나. 그럼 이 모든 모습, 몸뚱이 나, 윤회 나가 참나가 아니라면 과연 참나는 어떻게 찾고 어떨까라는 게 그냥 진짜 나를 그럼 어디에 있느냐, 진짜 어떻게 찾느냐, 무엇인가는 부분인데 자, 모습도 실제가 아니죠. 그죠? 아까 봤죠? 변하고 실제 아니까 비유기고 몸나도 변하고 영혼나도 변하고 그러면은 이 전체의 근원인 변치 않고 실제하는 참나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그 부분. 여기서 두 가지 어프로치를 들어갑니다. 하나는 일상과학적인 사실과 우리 참나 찾기 수련의 다우징. 이것도 체험으로 보기 때문에 약간 과학적. 이 라인 하나하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참나 찾는 논리가 있어요. 그 두 가지 논리를 두 가지 어프로치를 설명드리면서 두 개 다 서로 보완이 되고 서로 확인되면은 좀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믿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약간 넘어가는데 말은 되는데 이러면서 약간 삐걱삐걱거릴 수는 있겠지만 그럼 필요하시면 나중에 또 같이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자, 일상과학적인 접근입니다. 일상과학적. 자, 참나는 멀리서 찾는 게 아니죠, 그죠? 지금 나하고 직접. 그럼 보통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손을 딱 드는 거, 이게 뭐가 이렇게 하는 거죠? 뭐가 이렇게 하는 거죠? 뭐가 이렇게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손을 이렇게 들게 하죠? 여기서 이제 참나를 찾아보자는 일상의 나에서 보통은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아니다는 게 첫 번째가 문해증입니다. 문해증이 내가 없는 사람들도 멀쩡히 살더라. 자, 서프라이즈라는 어떤 미스터리인데 이제 신문에 나온 부분이고 실제로 동영상도 있습니다. 어떤 1980년대 한국 한 병원에서 존 로건 의사가 머리 둘레가 크다며 찾아온 남자의 CT를 찍어보니까 뇌가 없는 거예요. 뇌 척수에만 있는 거예요. 뇌가 없는데 어떻게 사는 거냐? 그래서 뇌를 보니까 정상인의 5분의 수준으로 뇌가 척수가 있는데 뇌가 없더라. 그런데 뇌가 없는데 거의 없다는 얘기겠죠. 이 사람의 기능이 정상적이었다. IQ가 126 있고 셰필드 대학의 수학까지 했습니다. 뇌가 문해증, 뇌에 있을 자리에 척수만 있는데 이 사람이 멀쩡하게 생활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있다. 그래서 믿지 않아서 비사사를 조사해 보니까 600명을 촬영해 보는데 놀라운 600명 중에 이런 사람을 이렇게 보이는 사람을 찾아봐요.
조사했겠죠, 그죠? 90%가 90% 이상이 비어 있는 사람이 60명에 달했다. 그중 절반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고 IQ가 100 이상입니다. 우리나라도 문해청 검사해 보면 조사해 보면 1살까지는 산다 그래요. 1살 때 죽는데. 그럼 1살까지 사는 건 뭐야? 그럼 내가 없어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닌 것 같다. 보면은 뇌를 재생하는 생명체도 있다고 합니다. 동화 사이언스 있는데 도롱뇽어 일주인 아홀로톨은 꼬리, 발가락은 물론 뇌와 심장까지도 재생을 한다. 그래서 뭐 이게 비교해 보니까 뇌 재생을 갖고서 갖고 신경세포하고 뇌를 손상되면 만든다. 그러면은 뇌가 없는 사람도 이렇게 살고 있고 뇌 세포가 뇌가 없을 때도 일상행동을 하고 뇌가 바뀌어서 재생되기 이전이나 이후나 같이 일상생활을 한다. 그럼 뇌가 나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게 뇌가 아니지 않느냐. 그 뇌에 대해서 그 요런 걸 보여주는 게 벤자민 리벳이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초침이 한 바퀴에 1초 돌도록 이런 실험을 해가지고 버튼 누르기를 합니다. 그래서 버튼을 내가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된다. 누를 거야 하는 순간에 너가 몇 초인가 봐. 언제 누르는가를 알아서 누를 거야 하고 탁 눌렀는데 이미 뇌의 신호가 누를 거야 이전에 그러니까 누를 거야가 이때인데 뇌에 연결된 이걸 통해서 보니까 뇌의 신호가 누르기 이전부터 시작이다. 과연 뭐냐? 마음이 아닌 나의 결심이 아닌 무엇이 먼저 누르기를 결정한 것이다 라고 여기 이제 버튼 누르기 실험이다. 그래서 결정한 순간 누르기를 결정한 순간 이전에 누를 거라는 뇌의 신호가 여기서 측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뇌에서 근육으로 신호가 가서 가위바위보하는 기계와 내 마음이 가입을 한다면 나는 언제나 기계한테 진다. 왜? 기계가 먼저 마음이 뭐가 내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뭘 내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기를 결정하기 전에 뭔가가 움직이라는 내 신호를 생기게 합니다. 자, 내가 누를 거야 라고 내가 결심했다고 보는데 이미 이전에 뭔가가 이 신호를 발생시키더라. 그럼 이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생각하고 결심하는 마음의 용 어떻게 하겠다는 이전에 먼저 뭔가가 먼저 결정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원장님 표현하시는 알아차림 이전에 알아차림 내가 하기 전에 알았습니다. 뭔가 하고 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몸도 뇌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이런 팔을 들고 움직이고 눈으로 보고 하는 게 몸도 내가 아니고 뇌도 내가 아니다. 그리고 마음도 보니까 마음 이전에 뭔가가 결정하고 있네. 그러니까 도대체 그게 뭔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이전에 뭔가 하고 있네. 뭔가가 결정하고 있네. 그 뭔가를 할 때 저는 다오징을 도입을 했습니다. 유명한 과학적 논리가 있습니다. 까마귀가 모두 검다. 요 갓을 깨는 데는 한 마리의 까마귀만 족하다. 까마귀가 모두 검다는데 이걸 깨려면 한 마리의 흰 까마귀만 족하다. 이 몸나 마음이 모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걸 깨는 데는 몸나로 불가능한 증거 하나면 족하다. 몸나가 나가 아니다. 참나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오징도 우리가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그 다오징은 첫째 누구나 가능하다. 모든 사람이 배우면서 같은 질문에 같은 답을 얻는다. 신천도 가능. 여기 이제 신뢰성이란 과학적으로 신뢰성입니다. 신뢰성은 반복 측정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신뢰성이라고 합니다. 신뢰성이 부여되는 다오징이다. 두 번째는 두뇌로 감각기관으로 알 수 없는 것을 답해주고 있다.
그럼 감각기관을 초월한 답을 주지 않는다. 준다. 그래서 예를 들어 땅속의 수맥이나 지역별 기온이나 뭐 기온을 하는 중에 무리지 같은 거는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부분을 답을 해준다. 감각기관 초월인데 요거는 타당성으로 봅니다. 왜? 내가 원하는 거를 답해주기 때문에 타당하다. 그 질문에 맞는 답을 준다. 타당성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경험을 하는데 해외 호텔 갈 때 기분이 이상하고 그러면 내가 맞으면 확실히 실제로 좋아지는 걸 제가 느끼기 때문에 제가 일단 맞구나. 뭐 원장님이 뭐 몇 점이다, 뭐 맞다 이런 거 내가 체험 안 해보면은 긴가민가 하는데 이제 제가 체험해 보니까 감각기관 초월해서 타당성이 있구나라고. 세 번째는 남의 마음속 거를 측정해요. 그죠? 뭐 혜수 씨가 뭐 내가 어디 갈 건데 봐 이러면 보잖아요. 나와 마음속에 있는 거를 답한다. 사람의 경계를 초월한다. 그 다음에 너도 나도 못 가본 곳을 답한다. 공간을 초월한다. 그 다음에 미래, 과거. 그죠? 제가 뭐 해외여행 갈 때 선생님 보고 뭐 날씨 어떻겠습니까? 뭐 결혼 보고 과거에 누구에게 가장 좋은 자 이걸 수축하잖아요. 그죠? 시간을 줘. 우리의 다우진이. 그 다음에 다양한 모든 것을 다루니까 이런 모습, 어느 상태를 초월해서 다룬다. 그러면은 자 다우징이 신뢰성이 있으면서 감각기관 초월, 사람 경계 초월, 공간 초월, 시간 초월, 모습 강해져. 요게 가능하려면은 자 볼게요. 이게 가능하려면은 이 참나, 답해주는 참나의 경계나 제한이 없어야 되고, 그렇다면 모습이 없어야 한다. 모습이 있으면은 경계가 생기고 제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습이 없으면서 있어야 된다. 답해주는 게 있으니까. 이런 초월하는 걸 보면은 모습이 없어야 가능하다. 무경계로 모든 것을 답해주니까. 그러면서 답을 해주니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는 모습 없는 있음이 되는 거고, 아까 말한 비유고, 있는 거라고 보기에는 모습이 없고, 없다고 하니까 답을 하고 있으니까 비유, 비모.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표현이 유모의 앞이다. 유모의 앞. 불교에서는 주객의 앞 이런 말을 씁니다. 주와 객이 나눠지는 앞. 저는 유모의 앞으로. 그래서 다오징의 증거를 통해서 이 몸을 초월한 나, 이 몸을 도구로서는 도구 이상의 나가 실제하는가. 실제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하고 있는데 모습 없이 있으니까 변치 않고 항상 하고 근원이 되지 않느냐. 근원이면서 무경계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참나의 증거다. 다오징이라는 것 자체가 참나의 증거다라고 연결을 시키고. 그래서 내가 아니다. 마음도 아니네. 다오징하는 거 보니까 다오징을 해주는 모습 경계 초월의 모습 없는 있어. 여기 참나네 라고 결론했습니다. 자, 이제 불교적인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불교적인 접근. 같은 논리를 양쪽에서 쳐다보는 거죠. 자, 땡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있는 줄 알죠? 그죠? 가만히 있습니다. 소리 없으면 안 됩니다. 소리를 안 듣으니까 소리 없어. 다시 땡 하면 소리를 듣습니다. 그럼 소리가 있고 없음을 소리가 남아요. 소리를 듣고 안 듣는 놈도 생겼다 없었다 다시 생기는 거예요. 자, 소리 땡 들리고 없을 때는 안 들리고 안 듣고 땡 하면 다시 들을 때 소리 있음을 알고 소리 없음을 알 줄 아는 자리는 소리와 상관없이 항상하지 않는가. 나가 있지 않는가. 참나보고 소리가 있을 때는 듣고 없을 때는 안 듣는데 소리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내가 없이 있다 생기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모습과 상관없이 듣는 나는 있지 않는가. 아까 손을 드는 내가 누군가 할 때 내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뭐 다우징으로 연결시켰다시피 소리가 있든 어떤 간에 듣는 나는 그대로 있지 않는가 해서 불교에서 이렇게 합니다.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알 줄 아는 놈이다. 그렇죠.
보고 듣고 아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보고 듣고 아는 거는 이미 모습으로 건경식에서 모습을 만든 부분이고,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알 줄 아는 포텐셜에서 가능성, 요거를 탐구해보자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모습이 없이 있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탐구할 거냐. 보자. 원자는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해요. 원자를 보려고 빛을 비추면 빛의 파장이 더 커서 원자를 튕겨내기 때문에 원자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자를 어떻게 연구할 거냐 할 때 원자의 성질을 가지고, 흔적을 가지고 존재를 확인한 후에 원자의 성질을 논리적으로 추정하는 게 원자 탐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습 없는 뭐를 보려면은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모습 없는 있음을 확인은 참나 확인입니다. 모습 논리로 들어가는 흔적과 논리적인 탐구로 추정할 수밖에 없죠. 직접 못 보니까 모습이 없어서. 그래서 똑같은 과학적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불교의 논리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알 줄 아는 나, 어디에 있나? 내가 이렇게 손을 몸을 쓰고 하는 나가 어디에 있지? 찾아보니까 몸 안에 있나? 몸 안에 없어요. 왜? 수련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했잖아요. 그죠? 이 몸뚱이 안에 내가 있진 않죠. 왜? 수련할 때 내가 없어지고 바뀌니까. 없어지고 바뀌었는데 이 안에 내가 있다고 보기는 그렇죠? 몸 밖에 있냐? 있으면 남하고 섞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으니까 유일할 수 없다. 모습이 없어. 유일할 수 없다. 근데 뭐라고 없다고 하려니까 이렇게 똑똑히 아는 놈, 볼 줄 알고 생각을 알 줄 아는 놈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적 영지란 말을 많이 씁니다. 옛날에는 불성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공적 영지란 말이 더 유행이에요. 공적, 공하고 적자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데 영지가 있구나. 모습이 없는데 아는 놈이 있구나. 유를 하려니까 모습이 없고, 없다 하려니까 아는 놈이 있구나. 그래서 공정의 영지, 그 다음에 청정강명. 공정하고 청정 같은 비슷한 표현이죠. 그죠? 청정한데 강명, 똑똑히 아는 놈이 있다.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불성도 되고, 참나도 되고, 진심, 성경면체, 예례장, 무용의연지, 모심의연지, 요 뒤에는 재단합니다. 이런 게 씁니다. 그래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비유비무. 그런데 뒷단으로 모습이 이어지니까 저는 유모의 앞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체의 표현인데 유모야. 그래서 지금 보고 듣고 알자는 나는 공정영지, 청정영명, 유모야. 공이라는 표현. 공에도 여러 종류 있는데 요 관련된 공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 공적 영지가 이 몸뿐만 아니라 옆 사람 몸도 쓰고 다른 생명체 몸을 쓴다. 왜? 옆 사람의 몸을 쓰는 놈도 모습 없죠? 이 몸을 쓰는 놈도 모습 없죠? 둘 다 모습 없으니까 둘이 다 다르다라고 할 수가 없다.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모든 생명체를 동시에 쓴다. 일단 논리적인 징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몸을 내라는 이런 경계나 몸나의 용 작용으로는 공명이 일조하지 못한다. 그런데 요거 이제 요렇게 이론적으로 접근한 부분들 청정강명이다. 모든 유증을 쓴다. 근데 요거를 이제 정리해 주는 것이 저는 다오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경영제의 증거를 저는 다오징이라고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보니까 모습이 없으면서도 영지가 있다. 공경영지다. 이론적으로 도출해낸 거죠. 그죠? 그거를 증명해 주는 게, 다오징으로 이렇게 모습 초월, 모습 없은 있음을 증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신을 이제 근본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습을 안 보죠. 모습. 자, 모습. 그러니까 정신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놈 말고 모습을 보면은, 자, 손을 봅니다. 손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현미경 비율을 높여가면서 계속 쳐다봅니다. 손의 현미경 비율을 높여가면서 보면은 처음에 손이었죠. 그죠? 조직이었죠. 세포였죠. 분자, 원자, 밀입자 점점 이렇게 줄어들죠.
뭐라도 보이면 쪼개버립니다. 근원을 파헤쳐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에 더 들어가면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자리. 요게 뭐예요? 유를 할 수 없고, 유면 쪼개버리니까. 뭐가 있으니까 뭘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요것도 유모의 앞이다. 그러니까 정신도 찾아보니 나는 이거는 유모의 앞. 공정정지고, 물질도 파고들어보니까 유모의 앞. 그러니까 이 유모의 앞, 정신의 근원과 물질의 근원은 둘 다 유모의 앞, 모습 없는 있음이기 때문에 하나다, 동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몸을 쓰면서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알 줄 아는 나는 정신 모습의 근원이자 물질의 근원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냥 한번 들어두시죠. 자, 그 다음에 근원이자 동시에 모든 모습이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나는 모든 것이 근원이자 모든 것 자체입니다 라는 설명입니다. 자, 이 공정력이 있는데, 자 볼게요. 공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유모의 앞쪽에가 공정력이 유모 앞에서 진망하시 8식이 생겨서 7식으로 나와 대상이 분별되고, 그 다음에 기억, 지식, 감각경화, 성능하고 6식, 아니, 미술, 신식, 요걸 통해서 나름대로 이 세상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은 뒤에 식이 6식, 5식이 나타난다고 해서 앞에 식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바탕과 인가로 8식이 있는 동시에, 자 볼게요. 물질은 손인 동시에, 세포변인 동시에, 분자인 동시에, 윈자인 무유말까지 하죠. 그죠? 그렇다고 유무 앞이라고 손이 없어졌느냐? 손은 그대로 있어. 내가 밀입자로 본다고 해서 세포가 없어졌느냐? 그대로 있어. 모두 다 뭐예요? 동시에 하나로 있다. 자, 그래서 물질 모델을 보면 수술과 그랬는데 손이 되었다가 세포 되었다가 분자, 원자, 밀입자, 원인으로 다 볼 수 있죠. 강한 그 성능을 바꾸면은 이때 유모의 앞까지 갖다 칩시다. 이렇게 갔을 때 이때 손이 없어졌나요? 손은 그대로 있어. 있으면서 세포요, 분자요, 밀입자요, 원자요, 유모의 앞까지. 그럼 이거는 뭐예요? 모습일 때 근원이 없어진 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다. 그래서 물질의 근원의 앞은 그대로 모든 모습이다. 그래서 색적 시공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손이면서도 분자이면서도 원자이면서도 유모야 근원이. 그러니까 이 전체가 동시에 하나다. 나는 이건 동시에 유모 앞이자 손이다. 모든 것의 근원이자 모든 모습이다. 동시에. 강한기한 비율을 바꾸면 다 같이 있는 거죠.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유모와 공정정지에서 거기서 무명이 밟지 못하면서 주와 객으로 나뉘면서 능소 같은 표현입니다. 진망하합식이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 8식이 있습니다. 8식 안에 능력과 소원이 있어가지고 말라식이 나와 남, 주와 객으로 분리하고 의식이 있고 앞에 아니, 비설식, 눈기, 코, 혀, 몸을 통한 식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럼 요게 있다고 요게 없어지나요? 있죠. 동시에 이게 배경이 되어서 동시에 공정연기이기도 하고 8식이기도 하고 7식이기도 하고 5식이기도 하고. 그럼 뭐야? 요 모습과 요 근원은 동시요 하나다. 저의 표현으로는 스펙트럼으로 근원은 모든 모습과 무경계로 하나다. 그래서 유모의 앞, 지금 여기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알 줄 아는 나는 정신물질의 근원이면서 스펙트럼으로 모든 모습과 동시에 선생님 말씀하시는 모든 것 자체이자 모든 것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는 같은 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참나 공명이 유모야. 정신의 근원 나는 물질의 근원이기도 하고 스펙트럼으로 모든 모습과 하나요 동시다.
우리가 나눠서 보는 것 뿐이지 실제로 하나요 현상이에요. 그래서 참나, 공유, 유무, 야폰, 정신 모습과 물질 모습의 근원이죠. 동시에 스펙트럼으로 모든 정신 물질의 모습과 하나다. 나는 당체이자 불교에서는 당체이자 본래 면목이자 모든 현상의 모습이다. 선생님 말씀하시는 전리 승인과 개체성, 일cep다 다세기, 이사무예, 일체신뢰 같은 게 이렇게 불려나가 참나다. 자, 그래서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지금 여기 이 문구를 쓰면서 볼자고 들어자고 알 줄 알았나? 나는 정신물질의 근원이자 스펙트럼으로 모든 모습을 한다. 전리승인자 개체성이다. 모든 유정 생명체를 부리면서 다양한 강하게가 넘겨가는 모습 사랑한다. 이 몸을 쓰는 나, 옆에 사는 몸을 쓰는 나, 다 모습 없으니까 같이 하나다. 전리성으로서 이제 참나로 보는 거죠. 그래서 모습 없는 무견적인 게 나는 모든 유정들, 생명체를 불교에서 유정을 부린다. 왜? 자화공에서 도반들이 한신을 부르면서 몸을 막히면은 모든 몸뚱이에 나눠서 오잖아요. 그죠? 참나가 여러 몸을 다 쓴다. 자공할 때 신이 여러 몸을 다 쓰는 것처럼. 그럼 나는 여러 몸을 다 쓴다. 실제로 우리는 뭐요? 다리를 써서 걸으면서 눈을 해다보고 여러 기관들 동시에 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다. 내가 이 참나가 이 몸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몸을 동시에 쓴다. 나는 모든 생명체를 쓰면서 그 생명체의 강한 경우 어떻게 가는 모습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 세상은 온 시공에 이어온 무한인드라방 인연이면서 내 속의 묘용이다. 이 모습 세상은 나 속의 묘용.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양말이, 여러분 양말이 내 발에 신기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이 이었어야 가능할까? 법륜스님이 쓴 표. 내 양말이 어떤 인연을 통해서 내 발에 신겨집니까? 자, 첫째 봅니다. 이 양말이 된 미국의 모카바시, 다른 양말이 된 게 아니고 모카바시 씨. 이 씨를 경작하는 트랙터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 내 양말이 되니까 이 트랙터를 만드는 원료인 철강석을 캔 광부, 이 철강석을 싣고 온 배, 철강석을 재련한 제철소, 그 기계, 그 다음 이 과거 트랙터를 직접 발명한 사람, 이 트랙터를 만드는 사람, 이 사람들을 낳고 가르치고 키워온 부모, 동네 사람, 학교, 그들을 먹여준 식량, 그 식량을 만든 농부, 햇빛, 바람, 물. 이 요소 중에 하나인 트랙터만 보다 끝이 없다. 트랙터 하나 만들겠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장비들, 양말 기계, 컴퓨터, 볼펜, 모터로, 양말 가게 하나하나마다 각각 이렇게 수많은 인연이 깃들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의 모습에는 무한계의 무한성의 인연이 있다. 세상 모든 게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 인드라마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야? 참나인 나의 묘용이다. 하장이 없다. 내가 모든 줄을 보니까 허공대 생명이 주의가 제가 선택합니다. 그래서 마무리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원장님 말씀하신 늘 자유롭게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발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자, 몸뚱 이 표현을 찾아오네요. 몸뚱이 죽음을 연명한 나이가 됩니다. 죽음이 좀 두려운 거죠. 몸뚱이 죽음을 염려하라. 자, 늘 자유롭게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부분적으로 되새겨보면 몸뚱이 죽음을 염려하라. 몸뚱이는 항상 바뀌는 내가 쓰는 도구다. 죽음은 자동차를 바꾸는 거다. 4, 5세계 연구들을 보면은 몸뚱이라고 연계가 있구나. 연계는 우리가 자발공이나 비기 측정이나 자연스럽게 연결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몸뚱이 죽음. 몸뚱이는 도구다. 지금도 몇 번이나 죽었다. 지금까지 세포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살아있지 않느냐고. 몸뚱이 죽음. 두 번째는 내 것대의 집착은 막상시킵니다. 몸뚱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집착을 가지고 있죠. 내 것, 내 가족, 내 명예. 그런데 실제로 좀 힘들다. 망상착각이다. 그런가 보다라고 해요. 왜? 이 몸을 나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 것이 생기기 때문에 이 몸이 내가 아니면 뭐예요? 내 것 자체가 경계가 없어지고 제한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 모든 경계나 소유가 망상 착각이다. 인연을 보더라도 원하는 대로 된다고 꼭 좋은 것도 아니더라 라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수없고 쌓여온 인드라마 인연이기 때문에 이미 죽어진 거다. 그래서 저는 편하면 편해서 좋고 힘들면은 전생에 빚을 갚고 공부를 시키는 것이라서 좋다. 다 좋은 거다라고 스스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뭐 공부하고 빚 갚는 것이 뭐 이런 표현. 그 다음에 내가 참나가 진짜 이 보고 듣고 알 줄 아는 내가 이 몸과 동시에 모든 줄을 보니까 요 내 것이라는 몸뚱이 경계가 내가 아니라 모든 유전, 모든 생명체가 내가 부리는 게 되죠. 그죠? 정신으로서 모든 개체를 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나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 것의 접촉에, 내 것의 접착, 집착에 좀 벗어나서 모든 유정들의 생사, 체험, 생각, 변화, 소유가 모두 내 거 아니냐. 왜? 내가 모든 생명체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몸뚱이 내 거는 무무한분의 일이다. 무무무한분의 일이다. 다른 몸나도 미하라. 다른 몸. 제가 주식에서 돈 벌었잖아요. 그죠? 다른 몸나한테, 다른 나한테 못해준 거지. 이래 위로를 합니다. 오, 그럼 뭐 경쟁하면서 내가 짓잖아요. 그죠? 다른 몸나를 내가 도와줘. 라고 요즘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경계에 지어진 나는 없다. 참나는 모습 없는 있어. 지금 당장 보고 듣고 알 줄 아는 이 여기 나가 지금 여기라고. 외국에서는 지금 여기라는 말을 해요. now and here란 말이 있어요. 지금 여기 이 나, 보고 듣고 알 줄 아는 나가 경계에 지어진 나가 아니다. 정신 물질이 근원이면서 주객가 압이면서 주객을도 모든 유정을 쓰면서 세상을 내가 만든다. 나는 모습 없으니 하대함이 없다. 진리성이자 개체성이요 모든 것이 근원이자 모든 자체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고 나는 근원이자 모든 것이다. 지금 여기 이렇게 하는 납니다. 멀리 떨어지는 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본래의 나에 깨어 있으면서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는 전일성과 개체성이 조화로운 삶을 살자라는 이야기. 그래서 뭐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힘든다는 거예요. 어느 예화인데 어느 거사가 스님한테 쫓아왔어요. 스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스님은 그래 생사가 일려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오고 가면 자연스러운 인연이니 너무 슬픔 말게라. 그러니까 거사가 아 스님 아들인데요. 그러니까 스님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이론적으로라도 머릿속에 새기고 참나를 찾아서 탐구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활이나 생활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질문이 있으시면 식당에 가서 하시고 부분 넘어가기가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자연스럽게 쭉 팍팍 빨아들이지 않고 그런 부분들은 개인이 자꾸 탐구하셔서 이게 왜 이렇지 하면 어느 순간 잊혀져들면서 당연하지라는 게 순간순간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탐구한 것을 정리해드렸기 때문에 부분 개인한테 당장 숙제가 아닌 경우도 있고 더 먼저 나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앞서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